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 신호등이자 알람식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볼 텐데요. 그럼 8월 12일 목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글로벌 영업본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방지훈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고객들은 어떤 좀 문의를 많이 해요? 네, 요즘에 아무래도 증시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네. 해외에 매우 저명한 이코노미스트나 자산운용사 매니저분들, 시장 참여자들 분 중에 정말 매우 유명하신 분들에게서 정말 힌트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최근에?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의 큰 운용사 중에 하나인 네. 옥트리라고 있는데요. 네. 총 자산 운용하는 규모가 160조 원 하나로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분의 공동 설립자인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CNBC에 나와서 하셨던 인터뷰 중에 네. 과연 지금의 자산 가격이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토론을 하셨는데 결론은 지금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에 비교했을 때 지금 자산 가격이 그렇게 비이상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보다는 그리고 그다음에 너무 방어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해외 유명 투자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네, 분위기인가 맞습니다. 보네요. 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밤새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6%, S&P 500은 0.3% 상승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나스닥은 0.2% 떨어졌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7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오늘의 월스트리트 3가지 포인트로는 첫 번째, 5% 물가도 괜찮다는 월가. 두 번째, 외식 유통에선 일자리 병목. 셋째, 코로나가 올린 골프 주가.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제 이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슈를 방지훈 대리랑 한번 하나하나 격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 물가도 괜찮다는 월가입니다. 예, 일단 7월 소비자 물가 CPI가 나왔죠. 이게 네, 맞습니다. 전년 대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5.4%로 나왔는데 네네. 이는 월가가 전망한 5.3%보다는 다소 높아요. 그렇지만 네네. 6월하고 같은 수준이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월가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모습 보였는데, 그러니까 네. 주가가 올랐죠. 네네. 주로 전문가들이 따지는 이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뺀 근원 물가가 있는데 이 네네. 근원 소비자 물가는 4.3% 해가지고 6월달에 4.5%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네, 좀 맞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면 뭐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좀 세부 항목을 보면 좀 특이한 것들이 좀 있죠. 좀 세부 항목을 좀 보셨죠?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세부 항목을 좀 짚어보면요. 우선 음식 항목에서 좀 보시면은 육류, 당류, 계란, 생선 가격은 전월에 비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했고요. 다만 시리얼, 제빵류는 6월달 하락했으나 7월달 1.2%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마트에 가서 보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CPI가 재미있는 것들은 이런 세부 항목 중에 직접 마트에 가셔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제품의 가격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네. 매우 흥미롭고요. 그리고 식품 카테고리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그룹 중으로는 채소와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전월 대비 0.9%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로 넘어가서요. 네.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1.6% 전월 대비 상승을 했고요. 네. 에너지 안에 있는 주요 카테고리는 전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몇 항목들이 달간 지금 뭐 말씀하신 중고차 가격이 네네.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 물가가 올랐다,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 그랬는데 중고차는 어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중고차 가격이 지난 3개월 동안 최소 7.3% 이상의 상승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7월 달에는 0.2%의 상승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월보다 낮은 CPI 상승이었고요. 네. 그리고 다만 전년 대비로 했을 때는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해서요. 아직 41.7% 상승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FOMC 미팅이 끝나고 파월 의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네. 그 중에 중고차 가격을 큰 이유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7월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비행기 값 오른 것도 그때 파월 의장이 좀 지적한 네네.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네네. 떨어졌나요? 네, 맞습니다. 비행기표 가격이 흥미롭게 7월 달에 전월 대비 0.1%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5월 달에는 7% 상승을 하고 6월 달에는 2.7% 상승을 했었는데 네. 7월 들어서 하락 반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이면 인플레 피크론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지금 6월, 7월 이제 네네, 같은 수준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네. 상승폭이 주는 거죠. 떨어지는 건 네네. 아니고. 네네네. 예. 그럼 연준이 지금까지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네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일시적이면 언젠가는 이 상승폭이 줄어들 텐데 네네, 맞습니다. 지금 피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네, 아무래도 지금 보복 소비나 병목 네.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음. 일시적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의견이 많은데요. 네. 다만 지금 CPI의 결과를 두고 그다음에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자면은 CPI가 발표하기 1시간 전에 미국 10년물 국채를 네. 좀 봤는데요. 음. 바로 1시간 전에는 전일 대비 2.5bp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0.02% 그 네네네. 정도 네네. 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CPI 발표 직후에는 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음. 아무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이번 7월 CPI가 예상보다 크게 상회할 것이다 이런 네. 식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보다 CPI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안도감을 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작년 걸 보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면서 6월 달까지 이제 물가가 좀 상승률이 낮았는데 네네. 7월부터 해서 1%대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낮아가지고 올해 높아 보이는 현상, 이걸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네네. 이 기저효과가 이제 7월부터 좀 사라질 거다 했는데 네네. 뭐 그럼 앞으로 좀 조금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그런 가능성도 좀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하여튼 인플레가 연준 말대로 일시적이다. 그럼 일단 연준이 계속 어떤 얘기한 대로 이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는 예정대로 좀 갈 것 같은데 아직 예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네네, 시장에서는 네네. 내년 초쯤 하지 않을 거냐 이게 지금 다수 의견이잖아요. 네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이 테이퍼링이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 네. 음. 요즘 들어서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연준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 기회나 네. 인터뷰에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네.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댈러스 연은 총재인 로버트 캐플란이 네. CNBC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 예. 여기서 구체적인 테이퍼링의 타임라인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연준은 9월 테이퍼링 발표, 10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 전에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예, 네네네. 예, 네. 예. 그리고 뭐 테이퍼링 기간 뭐 한 8개월 정도 네네네. 그러니까 내년 3월 정도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뭐 비슷한 얘기 하셨으니까 크게 충격은 안 받은 것 같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준 의원인 크리스토퍼 월러나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 의장인 라파엘 보스틱 그리고 리치몬드 연은 의장인 토마스 벌킨도 네.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2% 장기 타겟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예, 어제 그런 얘기들 했었죠. 네네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9월 달에 있는 FOMC 미팅에서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분들은 사실 소수파잖아요. 지금 네네. 연준 내에서는 다수파는 이제 네. 소위 비둘기파라고 해서 그 돈 풀기를 계속해야 된다. 뭐 네네. 이런 게 대체적으로 파월 의장도 그렇다고 보고 특히 이제 레이얼 블레이너드 이사 네네. 뭐를 비롯해 가지고 이 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뭐 이런
큰 빅샷들은 다 이제 돈을 풀어야 된다 이쪽이니까 네네. 이분들이 과연 목소리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이걸 네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이 이유를 제가 좀 봤는데 이렇게 좀 빨리 하자는 이유를 봤는데 이게 좀 논리적으로 얘기는 돼요. 왜냐하면 이제 네네. 카플란 총재가 얘기한 건데 이게 자산 매입하는 건 수요를 부양하기 위한 건데 네네. 지금 미국은 수요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걸 계속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어느 정도 좀 논리적 타당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우기거나 뭐 때를 쓰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네네. 이런 논의들이 과연 그 얼마나 네네. 전체 연준의 논의에 반영이 될지 네네. 이런 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인 5% 물가도 괜찮다는 월가 뭐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외식 유통에선 일자리 병목 뭐 이 얘기인데 약간 첫 번째 한 거에 약간 반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이제 저기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네네. 그것도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식 유통업에서 일자리 부족, 그러니까 구인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좋아지니까 이제 그 일할 사람들 많이 구하는데 일을 할 사람들 못 구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이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금 상승은 또 인플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물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월세가 오를 수 있다. 네네네. 뭐 그런 얘기인데 월세는 이제 일단 저 코로나 이후에 그 월세를 못 내도 집에서 못 쫓아내게 하는 조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집주인들이 굳이 못 쫓아내는데 월세를 올릴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는데 네네. 이게 어느 정도 이 조치가 끝나버리면 뭔가 새로운 저 집주인들도 돈을 좀 받아야 되니까 월세를 올리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예요. 네네. 이 두 가지 얘기를 지금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이제 외식하고 유통업체들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인력을 못 구하니까 다양한 이제 인센티브를 막 주고 있어요. 뭐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 데니스라고 혹시 아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이 미국에서 유명한 네네. 체인인데 외식 체인인데 여기는 이제 대형 푸드 트럭을 개조를 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할 사람들 찾으러 다닌다고 그래요. 되게 네. 재밌죠? 예. 네네. 예. 그리고 또 약품 유통하는 CVS 헬스 여기는 네네. 또 채용 조건을 낮춰가지고 고졸 이상만 했는데 이제 그 조건을 없애버리고 네네. 또 지금 현재 시간당 11달러인 이 회사의 최저임금이에요. 이 회사의 최저임금을 네. 15달러로 올리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임금들을 많이 이제 올리는 네네. 일들이 벌어지죠. 네네. 맞습니다. 예.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댈러스 연은 총재인 로버트 캐플란께서 CNBC와 인터뷰에서 하셨던 네. 말씀이 있었는데요. 음. 아무래도 이런 임금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2020년 2월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약 미국에서 300만 명이 이미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다시 고용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약 125만 명에서 150만 명이 지금 아이들의 육아 문제로 지금 고용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네. 것으로 좀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되고 지금 학교나 그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데이케어 그런 장소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불균형이 있는 네. 지금 이 상황은 좀 지속될 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체 통계를 보면은 구인하는 게 네. 이제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010만 개 정도 자리가 되는데 네네네. 실업자는 870만 명에 네네네. 달하니까 아직 네네. 미스매치가 되게 심한 거예요. 그리고 네, 아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업자도 아닌 아예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네네네. 이미 퇴직한 사람이나 네네. 애 돌보는 것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네네, 그런 현상이 맞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슈가 제기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임금이 올라간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기업들이 이제 사람들 구하기 힘드니까 임금을 계속 올려줘요. 그런 게 있고 또 베니피트 많이 주고 뭐 이러면 기업들은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네네. 네.
또 하나는 만약 임금 올린다면 그걸 다시 가격이 전가하면 인플레가 지속되는 그런 우려. 네네. 두 가지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네. 실제 보면 전미 자영업 연맹이라는 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네네. 44%가 3개월 내에 가격을 올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좀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데는 가격을 전가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기업 실적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업 실적도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비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3분기나 앞으로 다가올 4분기 실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2분기는 상당히 좋은 실적들 다들 네네.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의 80% 이상이 네네. 어닝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시장 전망보다 더 높은 실적을 지금 발표하고 네네. 있는데 이게 3분기, 4분기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도 이게 좀 궁금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네. 또 하나 이제 그렇게 해서 임금 상승 우려가 이제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가 장기될 우려가 있다.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월세 상승 우려인데요. 네네. 이제 일단 코로나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9월에 세입자들이 그 월세를 못 내도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네네. 조치를 취했어요. 이게 7월 말에 일단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원래 이제 뭐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은 계속 연장을 하자 그러고 공화당에서는 아니 집주인들도 생각해야지 어떻게 세입자만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이게 네네. 합의가 안 되면서 이게 끝난 줄 알았더니 최근에 다시 이제 CDC 그러니까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코로나 우려 지역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붙여가지고 사실 좀 2개월 동안 또 연장을 해버렸어요. 네네. 근데 일단 좀 퇴거 금지 조치가 완화되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월세를 좀 올릴 거고 또 이게 또 월세 내는 사람들은 또 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또 월세는 계속 올려왔으니까 네네. 그게 얼마나 월세가 이제 올라갔을까 이게 궁금한데 네네. 최근 뭐 부동산 조사 업체 아파트 리스트라는 데서 렌트 보고서를 냈는데 네네. 여기 따르면은 6월에서 7월 사이 2.5% 올랐고 올 들어서는 이제 11.4%가 올랐다고 해요. 네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7년에서 19년 요 사이에서 1월에서 7월 요때는 평균 3.3%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올해는 11.4% 올랐는데 네. 예전에는 3.3% 올랐으니까 네. 올해 꽤 많이 오르는 거예요. 실제 네네. 월세 올릴 수 있는 지역에서는 많이 올린 겁니다. 네네. 네. 근데 소비자 물가에는 월세가 0.2% 오른 것만 반영이 됐으니까 제대로 네, 뭐 맞습니다. 반영이 안 된다 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먼트 예. 리스트와 더불어서 음. 부동산 시장 조사 업체인 야르디 매트릭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도 7월 월세 데이터를 아주 비슷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가구 주택 렌트비는 7월 전년 대비 8.3% 상승을 했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싱글 가구 주택 렌트비는 12.8%나 상승을 했다고 예.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월 발표된 CPI에서는 단지 렌트가 0.2% 상승에 네. 그쳤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고 있는 렌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CPI에서 어느 정도 연결이 잘 안 됐다고 지금 해석을 하는 네. 분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이 렌트 가격이 앞으로 지금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면은 이게 8월, 9월, 10월 앞으로 발표되는 CPI 지표에 렌트가 어느 정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발표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느 정도 우려 요인으로 네.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로는 그 7월 CPI 얘기했지만 두 번째 이슈로는 이게 소비자 물가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요인들 네.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임금 상승 우려하고 월세 상승 우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재밌는 걸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코로나가 올린 골프 주가입니다. 예. 네. 이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이제 그 최준철 VIP 자산운용 대표를 모시고 이제 머니머니라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최준철 대표가 얘기한 게 자기가 이제 보는 앞으로 유망한 뭐 업종 그걸 대표적으로 이제 골프 업종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의외다 그랬는데 실제 보니까 오늘 뭐 이렇게 나온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 골프 업체들의 그 뭡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네. 일단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요한 골프 용품 업체가
아쿠시네트하고 캘러웨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너무 좋아요. 보니까 캘러웨이는 골프 장비 매출이 2분기에 작년보다 91% 증가했다고 하고요. 아쿠시네트는 여기가 뭐 테일러메이드, 타이틀리스트 뭐 이런 네네네. 거를 네. 브랜드를 갖고 있는 곳이죠. 네네네. 예, 여기서는 이제 골프 클럽 매출이 111%, 골프공 매출이 98% 이렇게 늘었다고 네네. 발표했어요. 근데 네네. 이익이 더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삼각전의 영업이익, 에비타라고 부르는 이 네. 이익은 아쿠시네트는 작년보다 286% 늘고 캘러웨이는 464% 늘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 네네. 방대리 좀 골프 치시나요? 저도 예전 고등학생 때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 좀 안 친지 너무 오래돼서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분들 보시면은 골프를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도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네네, 젊은 층이 맞습니다. 특히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최준철 맞습니다.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예. 그 직접 필드에 나가는 라운딩 골프뿐만 아니라 스크린 골프에 대한 그런 수요도 굉장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친구들끼리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에서 많은 곳을 다니지 못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스크린 골프에서 친구들과 같이 골프를 하면서 게임을 즐긴다든지 그런 수요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사실 골프용품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의 골프 붐에도 수혜를 입었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네.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골프 붐이 일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미식 축구, 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 예. 네네. 그냥 축구도 이제 히스패닉 계열들은 많이 좋아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모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제 가족들끼리 나가서 골프 뭐 네네. 4명씩 이렇게 나가서 골프를 치거나 친구들끼리 나가거나 이런 트렌드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골프가 상당히 인기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미국 골프 재단이라는 데서 이제 수치를 냈는데 올해 6월에 이제 골프 라운딩이 작년보다 23% 늘어났고 코로나 이전 인 2017년에서 19년 네네. 평균하고 또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죠. 작년하고 네네네. 비교한 것보다 네. 평균하고 비교했더니 19%가 늘었다고 합니다. 예. 특히 퍼블릭 골프장, 그러니까 네네. 회원제가 아닌 그쪽에 많이 늘어가지고 이게 대중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쿠시네트는 실적 발표할 때 올해 하반기까지 하면 하반기에도 이 골프 라운딩 횟수가 작년보다 네네. 25%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냈어요. 예. 네. 아무래도 골프를 처음 시작을 하면은 이게 앞으로도 계속 골프를 어느 정도 몇 개월 치다가 그만두는 것이 네. 아닌 이제 골프 장비도 구매를 하고 필드에 나가서 경험도 쌓이면서 이게 직접 입문하는 사람들이 재미도 계속 붙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올해 하반기 내년에 가서도 이런 골프의 실적들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은 저는 예상하진 않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네. 이런 골프용품 업체들이 한국과도 좀 관계가 있잖아요. 글로벌 네네네. 기업인데 네, 뭐 어떤 좀 맞습니다. 관계가 있죠? 아쿠시네트 여기는 네. 한국 저희 기업이 있죠? 아쿠시네트는 네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필라에서 대주주로 지금 예. 있고요. 음. 그리고 필라 실적에 아주 효자 노릇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테일러메이드 최근에 소식도 있었는데 3대 브랜드 중에 하나인 네, 맞습니다. 골프용품. 네, 중 하나인. 테일러메이드도 최근에 한국의 사모펀드인 센트로이드가 인수를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중에 한국의 캐주얼 브랜드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는 MLB 라이센스 브랜드나 디스커버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FNF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FNF도 센트로이드와 함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테일러메이드가 상장할 가능성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3대 골프용품 업체들이 다 상장될 것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이슈인 코로나가 올린 골프 주가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 평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전망이 다수입니다. 다만 일부에선 느슨한 통화 정책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에 물가 지표가 중요한 만큼 추이를 잘 살펴야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인플레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 임금이나 월세 상승세가 지표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인플레가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지도 챙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해 경제 전반에선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스포츠 분야에선 골프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틈새에서 빛을 발하는 업종이나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주식 투자의 묘미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의 변화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 한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청자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한 주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채널 구독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도 저는 아침 8시 월스트리트를 3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대신증권 글로벌 영업본부의 방지훈 대리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